반갑습니다.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김한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마을기업의 개념과 설립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을기업의 개념은 별 탈이 없는데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설립 과정이라는 것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과는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공모와 조건을 거쳐서 인정받는 것이지 설립 과정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립 과정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과정이라 보시지 말고 마을기업을 응모하고 그 다음에 당선돼서 지정하는 설립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야기들은 마을기업의 개념, 그 다음에 마을기업 지정 요건, 그 다음 마을기업 사례, 마을기업 준비 가이드, 그 다음에 마을기업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은 아실 테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지정돼서 요건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어떤 공모에 나가서 그 공모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의 사례, 마을기업을 하기 위한 준비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마을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할 것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맨 위에 가보시죠.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은 뭡니까? 협동조합 중에서도 특수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법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의 지배를 받는 경제조직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경제조직 틀이죠. 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틀이 없다고 하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 인격을 줘서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생각실험은 서울시 도시재생기업입니다. 여기 있는 도시재생기업은 위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처럼 법인격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기업이라고 하는 조건에 맞춰서 공모에 나갔고 그 공모를 서울시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정 서울도시재생기업 생각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또는 주식회사와 도시재생기업이 뭐가 다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격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된 후에야 도시재생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으로서 경제적인 틀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뺀다, 협동조합을 뺀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빼버리면 생각실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실험이 도시재생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따지 않았다고 해서 생각실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다를까요? 협동조합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생각실험, 주식회사 생각실험은 정부로부터 그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제단체를 설립했다는 것만으로 뭘 받아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도시재생기업이 되고 나서는 사업개발비,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실험이 예비사회적 기업이 되고 난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에 관한 사업개발비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거든요. 생각실험은 사실 마을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놨죠. 그래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뛰어넘고 공모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마을기업 생각 실험이 된다고 하면 마을기업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업개발비 지원금이라든가 뭐 운영지원자금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조건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기업 키우기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각 마을 단위, 이 마을이라는 것이 구 단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구 단위에서 지역을 바탕으로 공공성을 가미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이렇게 사업개발비 등등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마을기업을 타이틀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즉 구청, 그 다음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 마지막으로 행안부까지 4개의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을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 지금 PPT 자료는 한 손에 잡히는 서울시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자료고요. 2017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라현윤이라는 분이 기획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이 컨텐츠를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다행히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만 이게 2017년도 12월에 만들어졌으니 그 사이에 마을기업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PPT 부분은 빨리 끝내고 뒤에 행자부에서 2020년 버전으로 나온 마을기업에 대한 시행 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이게 최근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동영상을 찍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을 다시 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을 알려달라고 하는 수요 시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강의 하나를 위해서 한 40장 정도 되는 PPT를 새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라 여기 있는 17년 12월 버전에 한 손에 잡히는 서울시 마을기업을 이제 처음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려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0년도 버전으로 해서 여기서 좀 미흡하게 다뤘던 부분들을 최신 업데이트된 마을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좀 나누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을기업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는 사실 지역사회라고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커뮤니티를, 도시재생에서는 도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이걸 기업으로 번역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번역해야죠.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를 바탕을 둔 사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마을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한번 정의 내리는 밑에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4가지 이제 주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지역 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 여기 보면 유무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을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혹은 정책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하여튼 요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역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자원입니다. 말 그대로 마을 또는 커뮤니티라는 게 지역에 한정된 어떤 장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지역 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안. 지역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이익, 마을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이것이 지역 공동체의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마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의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기업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입장에서는 마을을 동 단위로 끊어내지는 못하고 동과 구 사이에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정한 것 같고요. 이 마을에 대한 범위는 여기서 활동하는 기업의 생활권, 그 다음에 관계망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의 골목에서 골목 단위에 있다면, 그래서 그 골목 단위에 있고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구 전체에서 온다 그러면 이 기업 혹은 이 식당의 마을은 구 전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마을 기업이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시기는 하겠지만 이 기업이 활동하는 범위를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범위는 구 단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앞에 내용과 흡사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만 한번 찝어내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으로,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공동의 지역 문제, 지역 의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공동체의 사실은 경제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달성해보자. 그런데 이 기업의 한계는 마을의 단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이라는 것이 농촌에 가서 땡땡 마을이라고 하면 동만 하거나 동보다 작지만 실제로 서울시 마을기업은 동보다는 크고 구보다는 좀 작은 또는 동보다는 크고 구만한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의 범위를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지역 특산품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상가 같은 것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재활용을 할 수도 있고 녹색 에너지를 실천할 수도 있고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유통형 마을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신유형 마을기업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핵심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의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을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기업인데 마을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되 이 해결하는 조직은 기업 단위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아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동아리가 아니고 이것은 기업 단위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성. 기업성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수익에 대한 부분, 시장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출자자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성을 좀 확보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 출자를 권장하고 6인 이상일 경우 지역 주민 비율이 70% 이상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출자자 1인 지분이 30% 이하였으면 좋겠다. 주식회사일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정관에 넣으라고 나와 있겠네요.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는 공공성보다는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을기업이 되려면 공공성을 최소한도로 확보하라는 여기 조건이 걸려 있네요. 마지막으로 지역성입니다. 지역 기반의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했으면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사업 주도를 요하고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출자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용 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을 고용했으면 좋겠다. 자, 다시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미치는 영향권, 동보다는 크고 혹은 동만 하고 동보다 큰데 구보다 작은 혹은 구만한 것, 지역성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 지정되고 나면 공적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성을 띄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이 아닌 주식회사도 마을기업에 도전할 수 있으되 최소 5인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되어야 마을기업으로 인정해 주겠노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성을 유지하라. 그 다음에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업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을기업의 큰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마을기업에 대한 개정과 지정 요건을 이야기하면 거의 마을기업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마을기업을 어떻게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지, 시기,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마을기업이 있는지만 알게 되면 충분히 이 개념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을기업 지정 요건에서 기업성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이어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 조직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법인이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을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 다음에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명 이상,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직장 주소가 구를 기준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포함해서 거주지로 쳐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기업성과 공동체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공공성에 대해서 알아보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출자자는 최대 1인, 지분은 30% 이하, 협동조합하고 같네요. 그 다음에 그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의 일부, 팀 단위, TF팀,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기업 지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마을기업 전체가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공적 목적을 의무적으로 띄어야 정부의 세금으로 사업개발비 등 인건비 등 임대료를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기업이 되려고 하면 지역성을 띄어야 되고 공동체성을 띄어야 되고 공공성을 띄어야 되고 사업성을 띄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역성 나오네요. 그래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그 다음에 지역에 뿌리를 두고, 그죠? 마을기업의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해야 함,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하여야 함. 이게 왜 지역성하고 관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0% 이상 자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도 10%가 본인 부담으로 혹은 여기 있는 법인 부담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마을기업 출자자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 기업성, 이런 것들이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을기업의 개념과 지정 요건에 대해서 숙지가 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안 나오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을기업이란 마을의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그러면 간단하게 마을기업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중랑구고, 중랑구에는 여기에 2017년 12월 기준으로 2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둘 다 협동조합이네요. 감성마을 협동조합,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 감성마을 협동조합은 성장기의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간식 및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간식 가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 기업만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그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공동이익입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조건이 충족하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지역성, 그 다음에 사업성, 공동체성, 그 다음에 뭐 있었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 기업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요.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계속 헷갈립니다. 그죠?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기업성, 이익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된다. 공동체성, 그래서 5인 이상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감성마을 협동조합은 지역성과 공공성과 공동체성과 사업성을 다 가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은 마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어우러지는 경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카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사업성. 카페에는 카페에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성이 있고, 이 지도에서 보듯이 지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리는 공동체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중랑구에는 감성마을 협동조합과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 협동조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을기업 이제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민이 지역의 자원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기업이 마을기업입니다. 경제조직이 마을기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경제단체를 만든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그죠? 이제 마을기업의 개념과 마을기업의 조건 또는 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 마을기업을 하기 위한 준비 가이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조직의 형태, 법인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성을 띠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성을 띈다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지분이 30% 이하 협동조합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야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성, 당연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죠? 지역 주민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끔. 그죠? 그래서 보조금 20% 이상의 자부담 출자,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을 고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교육.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교육을 미리 받아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보면 1차 사업 대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이 24시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2차 사업 대상일 경우에는 5인 이상이 4시간 마을기업 운영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마을기업을 그냥 한번 당선되고 나면 계속해서 마을기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공모를 하고 또 공모를 하는 것과 둘째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수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이거는 너무 눈여겨보시지 마십시오. 특히 숫자 부분은 이게 2017년 12월 버전이기 때문에 2020년에 나온 행자부 자료를 나중에 살펴보면서 좀 이거를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지금 있는 요게 정확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테두리만 보십시다. 상담 지원, 성장 지원,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초기 투자형일 경우에는 아까 2020년 버전을 봤을 때 1차 연도에 5천, 그 다음에 2차 연도에 3천, 3차 연도에 2천에서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을기업에서 받는 사업비 지원은 독특하게도 인건비나 임대료도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사회적 기업, 도시재생기업일 경우에는 임대료나 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기업이 처음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조직을 만들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상담 지원과 성장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성장 지원은 일상 지원, 법률이나 회계. 왜냐하면 이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법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법인이 되는 순간 법률, 회계, 세무 같은 게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교육 지원, 경영 컨설팅, 경영 부분의 교육 실시, 그 다음에 육성 지원, 팔로 지원, 제품력 향상 지원,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레벨업 지원이라고 해서 홍보, 마케팅, 디자인, 신규 상품 개발 이런 식으로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지원, 성장 지원, 사업비 지원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지정된다는 것은 공모가 주어지고 그 공모 요건을 맞춤과 동시에 경쟁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야 지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를 하기 전에 사실은 교육을 받아놨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치구 센터 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접수한다. 교육을 어디서 한다고요? 자치구 센터라는 것은 강동구면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랑구면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렇게, 혹은 자치구 센터에 교육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겠다. 그 다음에 지원 접수 자치구청에서 받도록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시 자치구청,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자치구에서 적격성을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행안부에서 최종 심사를 내린 다음에 지정 통보를 한다. 지정 통보를 한다는 것은 장관이 대장으로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서 서울시에서 다시 구로 해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무슨 약정? 마을기업에 대한 약정료. 이거는 경제조직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인정이나 지정에 대한 것이다. 지정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10번에 보면 사업 추진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은 실적 보고서를 내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협동조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기업으로서 조직 형태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마을기업은 그러한 기업들 중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협동조합은 경제 조직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틀, 가장 기본적인 거죠.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죠? 근데 마을기업은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틀이 아니라 기본적인 틀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마을기업의 요건, 그러니까 사업성, 그 다음에 공공성, 공동체성, 지역성, 이렇게 네 가지를 충족했을 때 마을기업으로 지정됩니다. 그렇게 지정되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던 혜택 세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담 지원, 사업비 지원, 성장 지원.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마을기업 준비부터 선정, 사업 추진까지 과정을 알고 싶어요 되어 있습니다. 신규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구 단위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동시에 차기 년도 신규 마을 기업 신청 공모가 진행됩니다. 아까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과해야 되네요. 그리고 내년도에 마을 기업을 하고 싶으면 11월이나 12월에 미리 교육도 듣고 공모를 신청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공모가 신청됐다고 하면 신청 기업에 한해서 현지조사, 그러니까 내가 강동구에서 신청했다 혹은 중랑구에서 신청했다 그러면은 현지조사, 내가 신청한 기관의 현지, 그러니까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사, 마지막으로 행안부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서 마을기업 선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서울시 전체에 마을기업이 104개 있는 걸로 봤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92개인가 93개 있는 걸로 봤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걸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특징은 자기들이 지정한 그 연한수를 다 채우고 나면 이제 거기로부터 마을기업 타이틀이 떨어지는가?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기업은 대략 3개월에서 3월부터 3월 또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현장점검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을기업이 됐다 그래서 2년차, 3년차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1년마다 심사를 해서 떨어지는 데도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2년차 기업의 경우 매년 3월 공고와 필수 교육이 진행되고 6월에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신규로 들어가는 곳은 11월과 12월에 이 교육을 듣고 공모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1년 이제 마을 기업이 지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3월에 이제 공고가 다시 나니까 공고에 들어가서 6월에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마을 기업 육성 체계라고 되어 있죠. 지원 기간은 지원 기간 선정 및 계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기업 교육, 공모, 적격 검토, 심사, 사업 추진, 점검,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광역. 지금 행자부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원기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 인정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평소에 사람들이 좀 헛갈려 합니다. 마을기업 지정은 어디다 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아닌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마을이라는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마을기업에 관해서는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기업 교육도 여기 지원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마을기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에 대한 설립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방향성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 필수와 선택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 자원조사,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그 다음에 재무, 마케팅, 기업윤리, 인사, 노무 여러 가지 기업 활동에 대해서 배우게 되네요. 여기에 있는 필수 선택 과목들은 예상 가능한 거죠.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성을 띠고 있는 데다가 기업이라고 하는 사업성을 띠고 있으면서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같이 띄어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5명 이상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을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이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영향력이 미쳤으면 좋겠다는 게 또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 알려주고, 그러한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 그래서 마을기업 설립 전에 이 모든 것들이 교육으로서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연차수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마을기업 선정 전에, 공모 전에 반드시 필수로 이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신청 시 법인 설립과 공간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나요?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법인 설립 및 임대차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업등록증은 필수 제출 서류이니 반드시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볼까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 그 다음에 2차 지원일 경우에는 고도화 마을기업 신청을 낼 경우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봤다고 그러면 여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거의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좀 재밌네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만 마을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식회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정관을 바꿔서 공공성을 띠고, 공동체성을 띠고, 지역성을 띠고, 사업성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만이
마을기업에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이 완료된 상황,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럴 때 마을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증 만들려고 세무서에 가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게 임대차 계약서 가져왔습니까? 물어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을기업에서 묻고 답하기에서 마을기업 지원 내용, 그 다음에 2차년도 마을기업 지원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5천, 2차년도 3천, 마지막으로 2천에서 1억까지 가능한 걸로 2020년 버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그러니까 운영 실적이 우수한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마을기업 간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도 잘하는 사람은 조금 더 돈을 주겠다, 조금 더 사업비를 주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경영 컨설팅, 박람회 개최, 판로 지원, 멘토링, 마케팅 같은 어떤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며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원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자, 예비 마을기업에 대해서 알게 됐죠? 마을기업을 도전하기 전에 선 단계로서 1년 동안 예비 마을 기업을 할 수 있고, 예비 마을 기업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으며 그 1,000만 원을 잘 활용하고 그 기업이 좀 뻗어 나간다고 하면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 마을 기업에 도전했을 때 가산점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마을기업 밑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적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하는 것, 지역 주민과 지역 자원, 그리고 비즈니스의 유기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커뮤니티의 COM은 togeth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뮨이라는 것은 듀티나 서비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비즈니스는 말 그대로 사업체라는 뜻이죠. 지역사회 사업체라는 뜻입니다. 마을기업의 속성은 지역사회 사업체라는 뜻입니다.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체. 근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고,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띠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즉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는 사업성도 같이 띄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커뮤니티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역사회를 좀 더 축소 혹은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마을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지역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헌법 개정 발의안,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얼마 안 있어서 개정 발의안을 냈지만 이게 국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사장된 발의안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를 강화하였다. 지방정부에 자주조직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주민발안,
그러니까 안건을 내는 것, 국회의원만 할 수 있었던 일, 주민투표, 그 다음에 주민소환. 주민소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뽑아놓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을 다시 소환해서 그 사람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할지 말지를 묻는 제도에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헌법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하고 관계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커뮤니티가 지역사회, 마을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이 얼마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아까부터 마을 기업은 마을에 있는 주민이 주민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기업의 형태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리빙랩이라는 개념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역의 문제를 시민이 스스로 찾고 해결한다. 그죠? 누구와? 랩, 전문가와 함께. 그죠?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스스로 찾고 해결한다. 근데 마을 기업은 어떤 형태로? 기업의 형태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어떤 형태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찾고 지역의 문제를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됐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시발점, 그러니까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기도 안산시 일동마을 어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버스 노수 문제, 통학로 문제, 안전한 도로 만들기, 그 다음에 동네 부엌, 다문화 가정 함께하기, 마을 소식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또는 이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경제단체로 바로 바뀌나요? 바로 바뀌기는 힘듭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소모임이 생깁니다. 소모임이 생기면 사람이 뭉치죠. 사람은 장소가 있으면 뭉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생기죠. 주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있는 것 점 하나하나가 다 주제지 않습니까? 마을 게시판 활성화, 자투리 공간 활용하기, 전신주 관리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경제로 넘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전신주 관리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할 때 그 전신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투여돼야 되죠. 그래서 마을에서 주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처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도시재생이든 마을 공동체든 어디서 하는 공모전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나는 나무나 전신주에 있는 광고물들을 뗄 거야, 우리 친구 5명이서.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우리 동 안에 있는 모든 전신주와 나무에 있는 불법 광고 부착물들을 다 뗄 거야. 그러면 경제활동으로 전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전환했습니다. 많은 부분은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길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쓰레기 수거에 관심을 가진다든가 계단 청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지역 내의 경제단체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말 그대로 커뮤니티입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사람,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서로가 동의하는 마을의 문제들입니다.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면 동아리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경제 조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경제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마을 기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태산이 좋은 이웃들, 아빠 모임, 책 읽어주는 사람들, 세월호 기억 모임, 상인대학, 백인합창단, 청결지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백인합창단을 만들었던 분은 마을연구소 퍼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여기 안산에서 안산 일동에서 이렇게 백인합창단을 하고 그분이 마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을 계획을 세우고 마을 만들기를 실천해서 성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마을 만들기 아마 1등 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마을을 어떻게 계획하고 만들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한번 갔을 때는 장소를 구했고 아마 기업을 하나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연구소 퍼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 탐방, 그 다음에 탐방했을 때 가는 먹거리, 그 다음에 마을 해설사, 그 다음에 카페,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되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것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효과는 지역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발생한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아빠 모임부터 시작해서 수다 떠는 모임, 합창단,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관계망이 촘촘해짐으로 해서 인간성은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내의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아까 그 독서 모임을 하던 분들이 독서 모임, 생각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도 동아리 형태에서 시작해서 독서 모임에 대한 민간 자격증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파견을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기업 컨설팅까지 이어져 나온 겁니다. 그게 생각실험도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출신이라는 거죠. 마을기업이라고 지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단계에서 시작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의 법인의 차이점. 동아리는요, 즐겁고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도 없고요. 열정적이고 목소리 큰 사람이 대표하면 되고 의사결정은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성과 분배는 없어요. 근데 동아리 중에 개가 만약에 있는데 그 개주가 도망가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나머지 동아리들은 큰일 날 일이 없어요. 경쟁에 참여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참가 자격으로서는 제한적, 그리고 대표자로서는 일주 1표에 의한 대표자 선출, 그 다음에 권위적인 위계, 주식에 따른 배당, 그 다음에 피고용자의 낮은 책임이 낮고, 그 다음에 경영 참여가 낮은 거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방적이면서 1인 1표에 의한 민주적 절차로 선정되고 1인 1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민주적이죠. 민주적이라는 것은 권력을 아래로 수평적으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조합 참여하는 조합원이 주인되는 기업 혹은 협동조합 기업, 협동조합 법인, 그래서 이게 민주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체계는 쌍방향 의사결정 체계, 그 다음에 기여에 따른 배당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은 바로 마을기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 사업성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이 몇 프로 이상 참석해야 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지역의 이익을 무조건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주식회사라는 탈을 썼지만 정관에 보면 거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성이 더 강조되고 지역성과 공공성, 공동체성이 더 강조되는 일반 기업이어야만이 마을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요?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수익 낼 것인가. 이거는 배운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어떻게 벌 건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있어 보이게 해놨지만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돈을 어떻게 벌 건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단계에서 이게 마을 기업이든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물론 방향성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만은 돈을 만약에 벌지 못하면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해서 마을기업이 됐다 손쳐도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기간이 한정적일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지정하는 4대 요소로서 사업성, 그 다음에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사업성이 반드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역에 공공성을 띠는 건물이 있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에 가면 도시재생
암사동 도시재생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 다중이용시설인 앵커가 들어섰어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실천하기 위한 이제 물음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다목적 문화공간인데 고객은 누가 올 것인지,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지, 고객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발생시키는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다목적 문화공간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특히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짧게나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층에 있는 카페,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랬을 때 다시 또 질문합니다. 고객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커피를 판매할 것인가? 간식을 판매할 것인가? 주류를 판매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시 물품을 판매할 것인가? 아니면 대관을 내줄 것인가? 그 다음에 고객들은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하는가? 공간을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수익은 얼마나 나는가? 그리고 누가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가? 그죠?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기업의 형태로 나갔을 때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이 바로 마을기업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내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무엇인지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메일, 그 다음에 홈페이지, 팩스,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마을기업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50분가량 마을기업의 개념, 마을기업의 특징, 마을기업의 지정요건,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일종이다. 그리고 마을기업이란 마을에 있는 사람이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 있는 문제를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2017년 12월 버전이 아니라 2020년 버전으로 된 행안부에서 나온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